종삼 이태원 말고 그 남자는 반대. 그 남자는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정말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버거입니다. 와우. 반가. 우리 이틀 만에 보죠. 네, 일본 맞아요. 일본 여행 이슈로 오늘 이틀 만에 보는데 댓글 조금 달린 거 그래도 읽어야죠? 네. 당연하지. 아니 우리 진짜 근황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댓글 볼까요? 근황이 뭐 있어? 어떤 근황이 있었을까? 도티님 뭐 월요일날 재밌는 거 뭐 있었어요? 없었죠. 아, 근데 진짜 너무 금방 올라오는 거라 편집하고 나서 올린 다음에 하루 쉬고 녹음하는 맞아. 기분이네요. 바로 녹음하는 것 같아. 근데 근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저번에 마지막에 올린 것도 유튜브가 맞아. 조회수가 장난 아니었어. 쭉쭉 나오고 응. 저 완전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볼 때마다 뭔가 가능성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구독자가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스토리로 공유가 되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공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맞아. 영 반응이 안 좋은 애들도 영 있고. 쉽게 안 해주네. 이게 좀 힘드네 방어막 뚫기가. 전 친구 한두 명은 해준다고 했는데 또 적절한 타이밍을 모르겠더라고. 또 맞아. 애들이 동시에 다 공유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 좀 깨잖아. 맞아. 억지로 좀 부탁한 것 같고. 이게 진짜 맞아. 별거 아닌데 고민되네요. 근데 이거 알게 모르게 스토리에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맞아. 아우, 완전. 완전 땡큐. 고마워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시겠지요? 글쎄요, 그렇지 계속 않을까? 꾸준히 들으실라나?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쉬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알겠죠? 버거님은 일본 갈 준비 다 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아니 환전 얘기만 지지난주부터 하더니 아직도 환전 안 했어요? 왜냐면 라디오 일정을 또 무리 없이 소화해야 되니까 나는. 가증스러워라. 그렇기 때문에 땡겨서 조금 녹음을 하는 거 두 분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댓글 읽기로 가볼까요? 네. 팟빵부터 읽어볼까요? 네. 토란팡님 댓글입니다. 아니 유튜브 댓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변명을 좀 하자면 유튜브 댓글 달려고 보니 제 구글 아이디가 푸사도 제 사진이고 아이디도 제 이름이라서 푸사랑 아이디 다 바꾸고 달아야지 하는데 미루다 보니 이번엔 진짜로 달겠습니다. 댓글 다는 게 알고리즘에도 도움 된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열심히 달게요. 대신 안주 비싼 걸로 얻어먹어야지. 오티님 기대할게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또 등골이 휘겠군요. 근데 댓글 달렸나요? 아니요. 안 달렸어요, 아직. 서랍석이 이러면 서운해. 아니, 토라폰이 오늘 저한테 DM은 보내셨는데 댓글은 안 다셨네? 근데 우리가 너무 녹음을 빠르게 했으니까 맞아.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사실 댓글 다 달아놓는 거 농담이에요. 꼭 안 달아도 돼요. 아니 이럴 때는 내가 농담이에요 하니까 아니에요. 제 말 듣지 마세요. 댓글 맞아. 다세요. 이러시더니. 아니, 저기 안주 비싼 거 먹는다잖아. 조금 줄여야지. 슈퍼방장 줬으면 좀 해요. 책임을 지어야지. 제가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네. 와니바니님이에요. 닉네임 너무 많이 불려서 민망하네요. 키키 옛날엔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댓글 달아봤어요. 경상도 남자 극찬 좋네요. 동의합니다. 전 20대 중반까지 본가에서 지냈어서 종말 에피소드들 더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서울 올라왔는데 버거님이랑 같은 동네예요. 와서 들으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서울 올라왔는데 어떻게 같은 동네야? 아무튼 제일 공감 갔던 건 진짜 옛날엔 몸 좋은 사람도 없고 운동화라도 잘 팔려서 생활이 참 즐거웠었는데 30대 되니 힘드네요. 근데 라디오 들을 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다 재밌어서 들으면서 채팅 치고 싶네요. 유유. 들으면서 웃다가 끝나면 다 까먹어요. 나중에 라방해주세요.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게. 저도 이 생각도 해봤는데. 경상도 분이 이제 서울 올라왔으면 남양주도 서울이죠. 뭐 그거를 또 까탈스럽게. 그리고 지난번 저희 에피 올린 게 좀 조회수가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 재밌었대요. 지난번 에피소드가 우리가 솔직히, 준비를 어, 그렇게 막 많이 안 한 거 치고는 다들 재밌다 그래서 놀랐어요. 늦바람? 근데 제가 어. 늦바람 편. 제가 좀 늦바람 놀랐던 재밌었대. 게 편집을 할 때 나 좀 지난주 컨디션 안 좋은데 우리 세 명 다 방송 톤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슬 프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솔직히 저희가 막 그렇게 오래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주변에서 지난주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죠. 이것도 썸네일 잘 뽑아주신 오티님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와니바니에게. 그리고 그 라디오 너무 많이 중간에 생각 많이 나는데 끝나면 다 까먹는다고 하셨는데 와니바니님 평소처럼 저번처럼 맞아. 들으면서 댓글 다 쓰셔도 돼요. 댓글 6개 쓰세요. 그래도 돼, 맞아. 민망하시면 저희가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드릴 테니까 음. 다른 분들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유튜브든 팟빵이든 댓글 창이 채팅창이다 생각하고 막 치셔도 좋습니다. 댓글 한 6개 달아주시면 저희가 와니바니 코너를 하나 만들게요. 댓글 읽기 전에. 와니바니 코너입니다. 이러면서 6개 싹 읽고 가겠습니다. 꼽주니? 아니, 왜 저래? 부담스러우시다는데 아무튼 와니바니 코너가 유튜브로 생기는 넘어갑시다. 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유튜브 댓글입니다. J447 하나님, 두 줄로 남겨주셨는데, 1번,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동반자에 대해서 지금 드는 생각들, 똥버티 버전이라고 적어주셨고, 두 번째 줄은, 섹파에 대한 똥버티 생각, 이렇게 두 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 동반자에 대해서 지금 생각들? 지금 딱 말해보라고 지금 생각이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깊게 고민 안 하고 딱 지금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딱 나는 일단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얼굴. 그건 맞지. 나 그냥 얼굴이 딱 떠올라요. 저는 지금 살아보니까 약간 그 깔끔한 거 중요합니다. 깔끔 중요하지. 같이 살 분리수거 때. 잘하는 남자, 음식물 찌꺼기 잘 버리고 오는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 운동화 빨래 잘하는 사람. 근데 얼굴이 별로야. 근데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거 좀 아쉬워. 좀 더러워. 뭐가 나요? 그러면 얼굴이네. 저도 얼굴 잘생긴 사람 할게요. 장동건인데 뭐 내가 하지 뭐. 버거님은 저도 근데 얼빠라서, 저 너무 얼빠라 얼굴 잘생긴 사람, 최고. 맞아요. 그럼 우리 얼굴이 셋이 다 최고야. 동시에 대답하자. 얼빠. 얼굴 잘생긴 사람 이렇게. 맞아요. 하나, 둘, 셋. 얼굴 잘생긴 사람. 오케이. 네. 자, 이제 색파로 넘어갈게요. 네. 파에 대한 생각. 좋다, 싫다. 하나, 둘, 셋. 싫다. 좋다. 자, 나 좋은데. 좋다는 사람. 나 똥집. 왜? 버거는요? 전 싫어요. 저도요. 왜 좋냐뇨. 야, 똥집이 솔로고 우리 둘 다 커플이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게 맞는데 이거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애인이 있어도 색파를 못 갖는 거지 갖는 건 맞아, 좋지 맞아. 않을까요? 가질 수는 있어. 그리고 뭐 오픈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도 많으니까. 맞아. 그런 사람 많아서. 난 좋다. 뭐 이게 섹스만 파트너 한다는 게 엄청 섹스 취향이 엄청 잘 맞는 거잖아요. 애인이랑은 사실 섹스 맞아. 취향 때문에 만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나 그거 옛날 나중에 밸런스 게임 해볼까? 그거 생각나는데 나중에 할게요. 뭐야? 해요? 아니야. 아껴도. 해. 아껴도? 그래, 아껴도. 아껴둘게요. 아끼다 네. 똥대. 다음 댓글. 아니, 근데 또 저희가 그 아이디어 창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괜찮은데. 스포 금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박라샹거님이 2개 더 달아주셨는데요. 박라샹거입니다. 이번 에피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12시에 업데이트돼서 자려고 누운 침대 머리맡에서 켜두고 비몽사몽하게 들었는데 자꾸 박동진님이 새엑스도 아니고 쇠엑스 해서 밤잠 설쳤어요. 개웃김. 제 연애를 되돌아보면 3번 정도 해본 것 같네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는 1년 남짓 만난 연애였어요. 제가 언젠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온 눈빛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오직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눈빛 그대로 저를 바라봤던 친구와의 연애인데요.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먼저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세 분은 내가 누군가 이만큼 좋아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점이 그런 깨달음을 줬는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느낀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한 줄로
그리고 박박언님 부스러기 너무 듣고 싶습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와. 말을 이쁘게 하신다 엄청. 진짜. 근데 응. 댓글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베란마리의 향기가 나도 그 향기가 물씬. 베란마리 감성이랑 우리 제 4회 멤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란마리 씨가 그 눈빛에 좀 꽂혔었잖아요. 맞아. 옛날에. 여러분은 이분이 질문한 대로 박라샹궈님이 내가 누군가 이만큼 좋아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점이 깨달음을 줬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 제 눈에 맞는 사람 네. 그냥 얼빠기는 하지만 뭔가 이런 거 저도 모르게 막 상대방을 막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생각뿐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을 때가 있어요. 저 얘기해 보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뒤늦게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그러니까 내가 나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느껴본다 이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오, 어떤 점이 그런 깨달음을 줬냐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오. 해줬는지 그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헐. 약간 자기의 어떤 불안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막 사랑을 떠넘기고 약간 부담스럽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던져줬으면 내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약간 그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준 느낌 있잖아요. 센스 있게. 그런 사랑을 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와, 이 사람이 나 진짜 나한테 제대로 된 어떤 사랑을 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이런 사람을 약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감정을 알려줬네. 이 근데- 댓글을 보고 그분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똥찜님 말했던 그 상대방처럼 저는 약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제가 버거님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막 챙겨주게 되고 막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먼저 하게 된다는 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똥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어쨌든 지나가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누구의 잘못은 아니야. 근데 그냥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 이제 똥찜님도 그 상대방의 그런 호의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였으면 네, 그때 맞아. 알아차렸겠지만 정답이요. 그러니까 근데 오. 이제 놓치고 나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버거님 정확히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됐었던 시기라서 맞아.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너무 젊을 때 어릴 때 내가 너를 만나서 후회된다. 지금이었으면 괜찮았을까? 약간 이런 가사 많잖아요. 맞아. 딱 그런 감정이죠. 오티님은 어때요? 저는 이게 막 좀 명확하게 있거든요. 막 생각하면 눈물 날 뻔한 그런 썰이 있어요. 네.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제가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네네네. 큰 수술을 했어요. 네. 그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랑 겹쳐가지고 그 면회가 안 됐거든요. 수술할 때 그 입원해 있는 동안. 네. 근데 그 면회가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애인이랑. 네. 근데 애인이 제가 면회가 안 되는데 그 병원 1층에 와서 그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거기다 기도하고 갔다고 나 잘 되라고 기도하고 갔다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막 그거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그 순간에. 만날 수는 없어도 거기 아예 만나지도 일찍까지는 못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응원해주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응원해주고 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완전히 깨달았죠. 이 근데 사람이다. 저는 이거 뒷얘기도 들었었는데 사실 네네. 그것도 엄청 감동이고 사실은 근데 그분께서 이제 엄청 큰 액수의 맞아. 병원비로 맞아 호텔 쓰라고. 근데 진짜 그거 두 가지 딱 듣자마자 맞아. 제 애인분도 아닌데 제가 이제 제 애인은 뭐 하나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저도 눈물이 날 뻔했던. 아니 뭐 그게 막 제가 수술비가 없어서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원래 아프면은 그래. 쓰고 싶은 게 많고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풀 게 많으니까 이걸로 써 하면서 그 맞아. 거액을 입금해 준 맞아. 거예요. 그 액수가 진짜 진짜 엄청 많은 금액이지 그 당시에는. 지금도 크지. 지금도 크지. 근데 아무튼 아무튼 너무죠. 돈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그 성모 마리아 그치. 앞에서 그 맞아. 기도를 해줬다는 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을게요. 텐션 올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박라샹궈님이 푸사를 바꾸셨는데 어디요? 근데 똥을 싸고 계세요. 마라샹궈 많이 왜 변기에 앉아 있는 박나샹궈님 푸사. 아까 마라샹궈 많이 드셔서 지금 장염이 오셨나? 바지 내리고 아니, 마라맛 너무 매운 거 드신 거 아니야? 3단계 정도 드셔야죠. 5단계 드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앞뒤가 똑같은 스타일이시긴 하다. 약간 저 사진에서도 그 계란말이 향기가 나는데 혹시 계란말이님이세요? 계란말이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비슷한가 봐요. 마지막 댓글 읽어볼게요. 아이디가 그 뭐지? 임시 아이디 같은데? 읽어봐요. 발음 읽어봐 이거. JSCH? 그렇게 읽으세요. 네. 그 분이 저 알고리즘 타고 왔는데 재밌어요 키키 같이 수다 떨고 싶. 오 너무 좋다. 이 댓글 올라오자마자 제가 님들한테 말했잖아요. 이 댓글 네.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 아무런 그런 거 없는 분이 알고리즘으로 들어서 댓글까지 달아주신 게 내적 맞아, 친밀감 맞아. 아예 없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재밌다고. 같이 수다 떨고 싶. 요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수다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또 달아주세요. 그리고 수다는 약간 하나로는 좀 부족해요. 티키타카가 돼야 되니까 한 3개 정도? 부탁할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박버거님이 공개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레드 플래그. 레드 플래그. 레드 플래그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리아 느낌이죠? 레드 플래그가 뭐야? 레드 플래그는 예를 들면 이제 썸 타는 남자가 있을 때 근데 나 이 남자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를 막 친구가 봤어. 그래서 처음에 박버거님이 노래 부른 것처럼 그 남자는 반대.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게 레드 플래그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보면 나는 레드 플래그를 흔든다. 이게 레드 플래그의 의미가 이제 더 가면 위험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빨간 깃발 딱 끊는 거지. 끊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 정술집님께서 추천해주신 주제라서 아주 우리 종말라디오 기획자셔. 그러니까 아니, 정술집님이랑 박나샹궈님이 이렇게 주제 던져주는 것만 해도 1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레드 땡큐. 너무 고퀄리티 주제라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 주제 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하세요. 두 마디 하셔도 돼요. 네. 정수진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네, 세련하대. 한번 하세요. 저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쓰는데 혹시 아니 피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케이티파이 얘기가 맞아. 뭐죠?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술집님이 그러면 제 주제를 추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플래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끼는 사람이랑 만나자마자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레드 플래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쩜 박버거가 딱 케이스티파이 그걸 쓰거든요. 근데 케이스티파이가 여기 레드 플래그에 언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님들은? 저는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케이스티파이가 좀 약간 좀 MZ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핫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은 왠지 IT병에 걸려가지고 그 얼리어다처럼 매년 핸드폰 바꾸고 무슨 뭐 신종 케이스 나오면은 그 케이스 또 사고 막 그런 거를 따를 것 같대요. 근데 이거 정확해. 많은 분들이 찔릴 법한 게 이쪽에 그 IT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 알죠? 맞아. 특히 아이폰도 좋아하시니까 매년 네. 바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 제가 그래서 또 첨언하자면은 그 정술집님한테 정술집님은 핸드폰 뭐 쓰세요? 그랬더니 아이폰 17 쓴대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레드 플래그라고 했어요. 맞아. 아니 제가 한 아이폰 11, 12 이 정도 썼으면은 내 말이 아이폰 미니 정도 써야지. 근데 이게 패션적인 것 때문에 케이스티파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유행을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 내 딸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건가? 약간 영포티 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케이스티파이가. 약간 짜친다 이런 건가? 그렇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는 근데 사실 버거니 케이스티파이 보기 전에 저도 약간 케이스티파이 저거 왜 쓰지? 약간 이런 느낌. 나도 왜 쓰지 했는데 항상. 왜냐면 그래요? 이게 너무 그냥 개나 소나 쓰니까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니 그리고 비싸. 맞아.
비싸긴 비싸고 그리고 내구성도 안 좋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거 로고 때문에 쓰는 거니까 패션이. 버거 지금 그래서- 저 케이스 버렸다. 근데 내가 버거니 원래는- 핸드폰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케이스티파이가. 귀엽죠. 그래서 저도 막 살까 고민 엄청 했어요. 너무 뭔데? 이뻐. 아 케이스 뭐였지? 나 이따 보여줘요.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그걸 술집님이 말한 거 들었을 때, 아이 하면서 이걸 벗기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이거 비싸지 하고 다시 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아니, 한 명의 의견일 뿐 본인 소신대로 가세요. 케이스티파이 이쁜데? 그리고 우리 나중에 잘 되면 케이스티파이에서 후원해줄 수도 있잖아. 그 케이스티파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원래 근데 걔네가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후원을 엄청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 몰랐어. 왜 후원해줘? 홍보하려고? 그냥, 그쵸. 그리고 케이스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폰 새로 나오면 아이폰도 같이 주고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럼 제가 협찬 제안서 한번 보내봐요? 벌써?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열심히 폰으로 해서 정술진이 레드 플래그에 들 때까지 케이스티파이 콜라보 할 때까지 화이팅 합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그래서 레드 플래그 하면 보통 그 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보통은 여자들끼리 남자 볼 때 야 싸하다 이런 포인트 진짜 구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뭐 주제 하나 정도 던질 만한 거 없나요? 썸 관련해서.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소개팅 같은 거나 아니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 찾으려고 술번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술번개는 빼야겠다. 술번개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소개팅에 갔는데 딱 앉자마자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뭐 탑이냐 바텀이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그게 꼴 보기 싫더라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탑 바텀 이웃단이 없는 거니까. 생무새 같아요. 생무새? 근데 그거는 조금 물회하지 첫 만남에. 근데 이게 그게, 자리에 따라 많이 다르네. 술번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술번개를 취소한 게 술번개는 원래 그러라고 만든 자리잖아. 근데 이게 나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아는데 저는 DM으로도 포지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어플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플은 써놓잖아요. 맞아. 물론 거기다가 계란소다 벌스 해놓지만 대한민국에서 근데 어쨌든 써놓고 그거를 알고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좀 진지하게 이어가자고 할 때 뭐 시작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성향은 뭐예요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뭐 그 첫째 날 대화에서 성향 얘기를 한번 해보긴 하거든요. 먼저 그 얘기를 해요? 궁금하잖아요. 나랑 맞나? 진짜? 어머나. 요즘에는 그냥 워낙 그렇게 막 필터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야한 주제로 빨리 들어가는 편이긴 해서 발정이 제대로 난 상태라서. 발정기 제대로. 이집트 때도 안 난 발정기가 왜 지금 났어? 늦바람이 났어 얘가. 저는 왜냐면 요즘에 늦바람 편을 참고하시고요. 남자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온 시기라서 지금. 그러니까 아니 부산 가더니 아주 근데 제대로 올라가지고. 저도 작년 올해 막 이렇게 좀 그러고 나서 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고상한 척 그만 다 했어. 발정나게 살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어플로 만났을 때 이제 썸을 타자면 진지한 관계긴 하잖아요. 근데 진지한 관계라고 섹스나 성적인 게 후순위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속마음은 알맹이는 그것도 엄청 중요한 게 맞춰보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 사는 지역 이런 것보다 사는 지역은 중요하지만 직장 이런 것보다 포지션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레드 플래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어머나.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거 밸런스 게임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새롭게 셋 다 연애를 새로 시작한다고 쳤을 때 상대방이 나랑 성향이 똑같아 만약에 탑이면 탑이고 바텀이면 바텀이야. 그러면은 만날 수 있다 없다. 근데 무조건 이전에 만날 수 있어. 네. 님들 딱 지금 이 순간에 요즘 이 순간에 탑이랑 바텀 하나만 하라고 뭐 할 거예요? 그거 말해보자. 탑. 탑 할 거예요? 우리 셋 다 약간 올기가 있지 않아요? 님들은 올 아니에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애인이랑 성향이. 그러면 진짜? 올이네, 올 커플이네. 옛날에 웃긴 얘기가 있어요. 뭔데? 옛날에 대학교 이 얘기해도 되나? 애인 안 듣겠지? 이미 뭐 저질러진 물인데. 아니 대학교 때 자취하잖아요. 제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자취방에 대학교 때. 근데 대학교 제가 3층인데 2층에는 저랑 친한 후배가 살아요. 네. 근데 3층에 제가 사는데 그때 이제 애인이랑 이제 술을 먹고
막 취했어. 근데 서로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텀을 하라고. 서로 센조야라고. 칼싸움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바텀 아니 하기 귀찮잖아. 그게 솔직히 누가 하고 싶어. 아 국물 닭발 안 먹었지 그럴 거면. 아니 막 그래서 막 겁나 근데 술 취해가지고 막 둘이 막 겁나 막 그 장난치 막 웃으면서 깔깔대고 막 그 결국 고사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 밑에 후배한테 다음날 연락이 온 거야. 어머. 뭔데 그렇게 재밌게 놀았냐고. 막 짝짝 스크린하고. 어머. 그래서 물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샤워 왜 아니 이렇게 그래서 오래 하냐고.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그때부터 조심했지. 엄청 조심했지. 그래서 그날 결국 오티님이 비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말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그러면 오티님이 딱 폈네. 아니야. 그거 말했다가 혼나. 오케이. 비밀로 신비롭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버거님은 뭐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원래는 제가 가수 같아. 가사. 원래는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이 순간. 순간 바텀처럼. 바텀이네. 말 지금은 못하는 거. 팍바텀님이네요. 팍바텀. 도깨비 같은 남자한테 도깨비 방망이로 아주 혼나야겠네. 왜 아니, 바텀 하고 싶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제가 이제 탑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것 같아.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미사오고 겁나 많아. 근데 이제 약간 궁금해졌달까? 근데 그렇게 돼요. 저도 바텀 하고 싶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님들 진짜 그렇지 않아? 성형 똑같아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이제? 저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만날 상관없어.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안 만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텀이라고 써놓은 사람. 그냥 바텀만 하는 사람? 탑이라고 써놓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바텀 시킬 수 있어요. 진짜. 맞아. 무조건 맞아. 시킬 수 있어. 무조건. 근데 본인을 거기다가 바텀이라고 시킬 정도로 엄청 바텀 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 바텀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나 탑 절대 안 할 거야. 이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 너무 대었어. 막 자기가 바텀이지 여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저는 베스트는 이제 올이고 이런 분들이 좋은데 그게 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그게 훨씬. 둘 다 할 줄 알아야 이 재미도 보고 저 재미도 보고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좀 재미가 요즘 그런 게 있잖아. 막 탑이라 그러면 뭔가 탑부심 부린다고는 그런 척 할까봐 일부러 막 성향 같은 거 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더. 근데 뭔가 오티님은 막 술번개 가서 사실 탑이에요 하면 싸해지거든요. 나 절대 성향 말 안 해요. 근데 오티님은 만약 탑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왜냐면 목소리나 이런 게 행동이나 이런 게 차에 데드풀 있고 이러면 좀 탑 같거든요. 왜 저래? 근데 제가 약간 바텀상을 좋아하긴 해요. 얼굴이. 그리고 맞아 귀엽게 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저는 그 탑상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을 바텀 시키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섹시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그거죠, 관계죠. 이거는 완전 그린 플래그야. 다시 레드 플래그로 넘어갑시다. 너무 그린 플래그 왔다. 너무. 또 뭐 있냐면 우리 얘기 다 뭔 했죠. 얘기했지? 아까 그 성향 물어보는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또 제가 레드 플래그 생각하는 거는 남자다운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딱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좀. 어떻게 나 사실 생각했어. 요즘 트렌드는 마른 스타일보다는 스텐이든 통이든 좀 근육 좀 키우고 좀 이렇게 건장한 스타일이 느낌.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뭐 다 근육 좋고 남자답게 건장한 사람 좋아하지. 근데 누가 봐도 막 가슴도 그냥 젖인데 이렇게 가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을 힘주고 이렇게 들고 있고 등 넓어 보려고 약간 고릴라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말할 때도 목소리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깔고 그런 걸 사실 근데 이게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포즈도 엄청 어색하잖아요. 야 몸에 힘 좀 빼 이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다운 척 저 레드 말 들으면서 누구 한 명이 떠올랐는데 말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얘기는 하지 말고 썰만 풀어봐요 간단하게. 아니요. 그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그 엄청 남자다운 그런 그 모먼트를 계속 뿜는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직업이 뭐 그 진짜 남자들만 하는 그 쌍남자 같은 직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올리고 사진. 그래요? 남자들만 하는 쌍남자 직업 있어. 뭐 보디가드 이런 건가? 약간 막 약간 저격.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편집. 네, 편집. 아무튼 지금 너무 특정될 것 같아서 말 아낄게요.
남자다운 척 어때요, 님들은? 남자다운 척을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남자답게 생긴 건 좋아하는데 그걸 내가 남자다운 사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남자다운 사람이 약간 호남을 좋아한다는 거지. 그 남자다운 척하는 사람은 너무 싫거든요. 맞아. 근데 얼굴이 섹시하면 다르려나? 근데 내가 내 진짜 친한 친구들 보면은 남자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남자다운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어. 야, 소름 돋는 거 얘기해 줄까요? 뭐요? 그나마 우리 종말 DJ들이 남성성이 좀 있어요. 맞아. 그나마 제일 남성, 그나마 끼리끼리 진짜. 보인 거야. 야, 다른 애 맞긴 생각해봐. 해. 다 기집애들이야, 진짜. 마마무 힙은 안 추잖아, 그래도. 우리는 술 먹고. 오늘 왜 이렇게 저격을 하시지 누구? 아, 미안해요. 오늘 오늘 레드 플래그 특집이라 어쩔 수 없어. 저격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치즈 스틱 하나. 버거님은 뭐 없어요? 레드 플래그. 저는 약간 남자다운 척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반대되는 것처럼 이제 오. 좀 여성스러운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성스러운 게 그냥 여성스러운 걸 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뭐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뭐 제스처나 뭐 말할 때 특히 지읒 발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금 깨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어.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게 르세라핌 member 얘기하다가 사쿠라, 김채연, 홍은채, 허윤진, 카즈아 이러거든요. 내가 맨날 근데 그거 듣더니 너 끼순이 있니? 막 이러는 거예요. 카즈아라고 한다고. 누가 박보어가? 아니 누구였지 아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카즈아를 왜 카즈아라고 하지? 약간 근데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저번에 세 번째 전 에피소드인가 두 번째 전인가 오티님이 갑자기 르세라핌 얘기하다가 카즈아 이러는 거예요. 맞아. 전혀 던거.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레드 플래그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성스럽다고 끼스럽다고 다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스럽고 끼스러운 거는 뭐 우리가 다 마음 안에는 소녀가 다 있잖아요. 뭐 재밌죠 적당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본인은 또 몰라 그걸. 근데 이거를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 말하면 좀 이상하지. 그거 어. 지금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좀 그렇잖아. 약간 비단 지읒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또 느껴지는 게 있기는 있어요. 뭔가 어떻게 설명을 같이 있는 사람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성성을 뿜어내면 맞아. 퍼블릭한 공간에 갔을 때 맞아. 약간 진짜 미안해 약간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막 카페 갔을 때 둘이서만 갔을 때 뭐 그냥 평소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평소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주변에서 시선이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은 조금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제 피하게 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지금 말한 거랑 다른 건데 그 레드 플래그 중 하나예요. 혹시 네일 아트 하는 사람 어때요? 저는 네일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괜찮아. 왜냐면 드래퀸도 요즘 많이 뭐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네. 그런 느낌으로 아예 이제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숨기지 않는 느낌으로. 잘 생각해봐야 돼. 지인으로서는 당연히 전 좋아요. 지인으로서는 근데 당연히 상관없지. 이거는 그거예요. 애인. 썸남이 이제 나인머스로 몸매랑 얼굴 완벽해서 봤는데 손에 네일이 있어. 레드 플래그예요? 그 꽃갈콘 모양처럼 길어. 근데 나는 막 거기서 오히려 만나보자의 느낌일 것 같아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뭐 얼굴이랑 몸이랑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맞았잖아요. 근데 네일 있으면 나도 오히려 이 남자 뭐지? 궁금하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일단 내가 좋아하는 양의지가 네일이 있다면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진짜 뭐지? 나는 그래서 레드 플래그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 저는 좀 뭐라고 하지? 그 같이 돌아다니면은 약간 나까지 커밍되는 기분 느낌이라서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전 약간 이런 거 썸 타는 사람 상대방이 네. 이제 물론 뭐 너무 그러니까 돈을 팍팍 쓰는 거는 물론 감사한 건데 뭔가 그게 좀 마음 한켠에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귀는 공식 애인 사이도 아닌데 썸 단계인데 막 비싼 밥을 사준다거나 비싼 선물을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연인이면은 내가 어차피 앞으로 차차 이렇게 뭐 나도 응당 그만큼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썸 단계에서부터 너무 그래 버리면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처음 썸 탈 때 뭐 1차, 2차, 3차를 한다고 해요. 커피, 밥, 술을 먹을 때 결제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뿜빠이. 근데 내가 보통 저는 성격상
1차는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도 상대방. 많으면은 일단 말은 내가 산다고 하고. 근데 저는 신발끈 묶어요? 연상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1차를 사는 게 오히려 신뢰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 있지. 보통 그 나보다 연상인 분이 사고 제가 센스 있게 2차를 사는 그런 그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일반적이긴 하죠. 국룰이긴 근데- 해, 사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다. 연상 입장에서 연하가 산다? 그러면은 뭔가 기특한 느낌도 들지 않아? 맞아. 오히려 점수 따는 거지. 아, 나 그 관점을 생각 못 해봤네. 얘 생각보다 똘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그러니까. 하는구나. 이쁘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오티님은 산다 하고 신발끈 묶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자기야. 내가 먼저 사잖아. 아, 그거 어때요? 종로에서 썸남이랑 주말에 사람 많은 주말에 같이 만났어요. 네. 아, 목이 잠기니. 근데 낮에 커피를 먹으러 카페 앉았는데 네. 갑자기 말하다가 하더니 옆에서 이렇게 누가 걸어와서 안녕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를 해. 어. 그리고 누구 많은 사이에요 해서 네 뭐 옛날에 알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활동 좀 하던 사람이다 했는데 모든 장소에 갈 때마다 인사를 5-6번을 해 하루에. 어머. 이거 레드 플래그예요? 썸 탈 때 애인으로 만들 때. 저는 레드 플래그. 저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애인으로 발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나는 저는 레드 플래그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일부러 막 그 뭐지?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양지에서 좀 친구들 많고 좀 검증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나도 같이 놀다 보면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또 이쪽에서 제가 한 10년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아보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애들은 양지로 많이 안 올라와요. 다 내려와. 그런 느낌이구나. 결국 잠수를 타요. 그래서 결국 맞아. 진짜 이제 떳떳하게 종로 나와서 놀고 이태원 나가서 당당하게 노는 애들은 뭐 나쁜 짓 많이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현재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그러네. 그럴 수도 있다. 나쁜 짓의 피크에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노는 걸 수도 있어. 막 활발하게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활발하게 놀았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놀고 싶고. 장난 아니었지. 그게 이제 게이들이 은근히 따진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벅차다 이거에 대한 관점. 근데 이게 종로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클럽이나 이태원을 한 바퀴 도는데 모든 클럽이나 바 사장님들 다 알고 있고 그 바텐더들이랑 다 지인이라서 오히려 좋은 거는 뭐 술 얻어먹거나 그거 좋겠다. 뭐 그런 거는 가능해. 뭐 입장을 뭐 어떻게 하거나 근데 아니 좀 자리가 좋거나 근데 그 다 알고 있는 마당발 이쪽 애인 어때요? 난 안 돼. 저는 절대 안 돼. 마당발? 왜 안 돼, 버거님? 버거님이 같이 놀 수도 왜냐면 있잖아.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그 무리에 이렇게 내가 낀다는 게 너무 일단 벅차요. 그러니까 물론 그 뭐 술집 사장님들 뭐 지인들 많이 알고 이런 거 좋은 부분이긴 하고 똥집님 말했던 것처럼 막 술도 얻어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생활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그쵸. 그건데 친구들 많은 건 좋거든요. 같이 놀면 재밌잖아. 술도 서비스로 많이 받고 하면은. 네. 근데 걱정되는 건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지인을 내 적으로 돌릴까 봐.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 전애인 얘기 나쁘게 하는 사람들. 진짜 개 큰 레드 플래그 하나 있어요. 이거 내 친구랑 뭐요? 그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전애인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애인이랑 섹스한 얘기를 하는 사람 진짜 개 큰 레드 플래그. 진짜.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맞죠? 근데 최악이지 그거. 꽤가 아니라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 님들은 전애인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네. 전애인이 좀 있잖아요. 네. 나는 친구를 통해서 내 아랫돌이 색깔이 어떤 색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게 긍정 여론이었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뭐 똥집님 얘기라고? 좋은 소문이네. 내가 이렇게 하긴 핑크색? 했는데 근데 그날 틴트를 좀 썼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돌아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돈다는 애들이 꽤 있어요. 맞아. 진짜. 근데 내가 아는 친구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술자리에서 한번 있고 나서 사람 만나기 좀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함부로
맞아. 만나서 이렇게 섹스하고 이랬다가 소문 다 나니까. 이게 사람도 봐가면서 만나야 돼. 마음도 아무나 주면 안 돼. 받을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레드 플래그 정리하면 만나서 음담패설하는 사람 전 좋아해요. 제가 음담패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음담패설도 종류가 있어. 나랑 관련된 우리의 미래적인 어떤 그런 걸 알아가는 음담패설이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뭔가 지나간 과거의 어떤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면 레드 플래그 삐비. 이거는 제가 나는 솔로 보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진짜 저런 사람 별로다.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보니까 네.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요. 아 진짜요? 돌싱 특집 영식이라고 옛날에 그 가스라이팅 엄청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영식이? 그거 아니야? 그대? 혁신이 그대자? 그 사람 애기야 이제 이러네. 딱 그 사람의 그 말투나 행동 언행들을 그대로 꺼내서 딱 꺼내오면 내 정확한 레드 플래그랑 일치해. 그러니까 느낌. 너무 자기 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말 졸라 많고 자기만 얘기만 하고 자기 말이 다 맞대. 그리고 일단은 싫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면은 내가 정해놓은 답을 말할 때까지 계속 상대방 말을 물어봐. 끝까지 내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슨 말 하잖아? 자기가 그걸 이미 생각하고 있었대. 아니, 뭔 말인지 알죠? 아, 나 그거, 너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 난 그거에 산단계 너무 생각을 한 것처럼 또 맞아. 진짜 절대 최악이다. 지기시고. 근데 다 아시네요? 그대자? 근데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워낙 유명해서. 근데 그거 없어요? 썸 타는 사람의 패션에 대한 레드 플래그 없어요? 패션 요소에 대한?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건데, 첫인상에. 네. 뭔가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냥 비호감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진짜 진정한 레드 플래그는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우리가 딱 어떤 포인트를 이상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있다. 제 초심 발언할게요. 그 게이 컷 있잖아요. 네. 그 통통한 분들이 하는 모이칸 같은 게이 컷. 저 진짜 레드 플래그. 왜? 저 진짜 레드 플래그. 아니, 그런 분들이랑 많이 사귀었잖아. 은근 없어요. 그런 스타일. 은근 없나? 근데 똥찜님 좋아하는 스타일 보면은 느낌 알겠어. 왜냐면 양의지 같은 분들은 또 그렇게 안 하잖아. 절대 안 하죠. 난 그런 스타일 하면 안 좋아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머리 기르면 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긴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남자 머리 있잖아요. 그냥 미용실 가서 하고 오는 자르고 오는 머리 그런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게이 미감으로 밀어버린 머리는 제 눈에는 아까 케이스티 파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감정이에요. 이게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취향이 너무 이렇게 너무 한쪽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누군가 한쪽에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 진짜 강하게 말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 머리 취향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딱 너무 획일화된 취향에 갇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근데 근데 연애할 때 약간 레드 플래그. 그게 근데 개꼴포긴 한데.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진짜? 오, 이게 신기하다.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거를 꼴려해서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님은 그게 좋아요? 그 섹시해요? 그 머리가? 개섹시해. 왜냐면은 그렇게 또 그게 있어. 또 짧은데 뒤통수가 또 이렇게 보송보송하잖아요. 짧게 깎으면은. 근데 그거 보면 미치겠어. 막 이렇게 쓰다듬고 싶어. 기어봉이 생각 올라와? 근데 워낙에 똥찜님이 약간 좀 수더분하고 그냥 일틱한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정형화된 스타일을 별로 레드 플래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식 문제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딱히 옷의 패션이 싫은 건 없거든요. 근데 좋은 건 있어요. 약간 잘생겼는데 네. 찐따처럼 입으면 좋아. 너드한 에이, 근데 그것도 또 그 잘생겨서 찐따같이 입는 진짜 찐따같이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 너드이지. 동네 마트에서 산 거 같은 엄마가 사준 거 같은 티셔츠 그런 그거 거 안 아니잖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이유가 옛날 그 옷 입는 거 있지. 좀 패셔너블하게. 약간 몰라요? 복고 감성인가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지. 제주도 가서 한 거? 아무튼 그런 느낌은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찐따 같은 스타일로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세련된 거죠. 그건 세련이에요 오히려. 그래요? 미안해요. 트렌디한 거죠. 백바지만 아니면 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명품? 명품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명품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티가 날 듯 말 듯한 그런 거는 괜찮은데 막 로고로 명품하니까. 도배돼 있거나 나 무조건 나 멀리 야. 나가도 kup지야 이런 거. 그 말하니까 알겠다. 레드 플래그다. 왜냐면 제가 결이 평소에 달라요. 진짜 그 자기 패션에 어울리는 명품을 섞는 거랑 나 이거 맞아. 명품 입었어라고 딱 보여주려고 하는 거랑 완전 그런 거 있죠. 그 스토리에 올릴 때도 일부러 나는 지금 그 커피 한 잔 먹는 건데 그 커피 옆에다가 차키 꺼내놓고 명품 지갑 꺼내놓고 아우디 세플리 딱 꺼내놓고 막 그런 사람들 딱 있잖아. 보이잖아요. 그게. 시계 보여주고. 그럼 레드 근데- 플래그긴 해. 근데 그거 알죠? 그거 차키 아니고 USB예요. 그 베트남에서 100원에 사온 거야. 그거 베트남 한시장 가면 다 있어요. 4기가짜린가 그럴걸요? 용량 많다. 맞아. 나도 맨 처음에 그거 차키인 줄 알고 와, 저 사람 좋은 차 탄다 이랬는데 박보건님이 야 그거 USB 팔아 인연 뽑기에서 뽑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인연 뽑기에서 뽑은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건 어때요? 뭐야? 말할 때, 네, 최근에 겪은 건데, 네. 저 변태예요, 이런 사람. 나 좋아. 저요? 변태는 뭔가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변태면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변태라서 문란할 수도 있잖아요. 막 섭이야? 섭? 돔? 이런 거야? 그거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썸을 만나서 이렇게 성향 뭐예요? 뭐 물어봤는데 근데 저 개변태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레드 플래그예요? 개변태라 혹시- 그러면 좀 귀여울 것 같아. 저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히려 그거는? 근데 사실 그걸 뚜껑을 까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개변태요 하는데 그쵸,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 말 어떤 자체가 근데 그 말 자체만 들으면 귀여울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그 성향 묻는 사람 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차라리 그냥 이것처럼 좀 재밌게 저 개변태예요 이러면서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진짜 개변태구나 생각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 그럼 대화가 좀 맛있어지죠. 맛있어지지. 뭐 좀 좋아하는데요? 진솔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스타일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저 개변태요 이러면 그냥 그 까슬까슬하고 보송보송한 뒷목덜미 자꾸 키스 갈기고 싶어요. 다들 지금 본인 패티시 얘기한다. 지금 운전편도 아닌데 패션에- 왜 이렇게 이어봉이 올라와? 죄송해요. 그건 또 나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 그거 어때요? 카카오톡 쌍태 표시가 네.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썸을 타서 카톡을 땄어요. 네. 네. 일단 카카오톡에 노래 올려놓는 거 어때요? 상관없어. 들어봐 나 괜찮아요? 항상. 나 한번 근데 들어봐. 저 살짝 레드 플래그. 진짜 소신발언. 나 진짜 진짜? 저도 레드 나 플래그. 들어보는데? 나 진짜 인디 노래 너무 매일 해놓는 사람 레드 플래그. 아. 근데 이게 그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막 저도 이런 거 하면 센스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막 너무 그런 막 인디 노래들만 해놓거나 그리고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에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 노래 해놓죠. 노래 해놓는 건 좋아. 근데 너무 이렇게 이쁘게? 나가는 노래를 자랑하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은 조금 웃기다. 맞아. 좀 식어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찍는 게 너무 대중송을 또 거기다가 매일 올리는 사람들도 좀 아, 짜증. 탑백이야, 탑백규야? 인기 차트 1위 노래, 2위 노래 막 아니면 막 엄청 유명한 댄스곡 이런 것만 계속 올리면 이 사람 또 감 없네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저 옛날에 그 썸 탈 때 그 노래 해놓는 사람 있잖아요, 카톡에. 네. 그러면 그 노래 들으면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요. 아 진짜. 이 그거는 사람은 좋지. 무슨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을까? 근데 혹시 내 생각할까? 막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러면 노래 말고 카카오톡 사진 프로필 사진이 셀카인데 셀카인데 눌러보니까 본인 셀카가 거기에 이제 수십 개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올렸던 거. 그러니까 셀카를 계속 올리는 거. 레드 플래그. 살면서 저는- 계속 올려놓은 거.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이거 명확해요. 저는 레드 플래그예요. 그래요? 왜인데? 저는 얼굴 사진 왜? 많이 올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티님도 셀카 해놓잖아요. 많이 안 올리잖아요. 한 장밖에 없을걸요? 몇 달에 한 번 바꾸거나 몇 년에 한 번 바꾸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제가 또 놀러 가서도 사진만 찍는, 갑자기 생각났다. 놀러 가서 사진만 찍는 사람 레드 플래그예요. 찍어달라고 이건 좀 하고. 애매해. 난 좀 애매해. 난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 난 좋아. 저는 막 그 사진 안 찍고 저 사진도 한 장 찍어주고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계속 찍어주고 여기 옮겨서 찍어달라고 그러면 그 노는 거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관광에.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죄송합니다. 애인분이 오티님한테 음식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하지. 맞아요.
버거님은 어때요? 프로필 사진에 셀카 100장 있는 사람. 아, 이게 근데 전 좀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사실 말 그대로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면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응. 저는 이제 뭐 어지간한 프로필 사진에 웬만하면 제 사진에 셀카를 올려놓는 편이라 좀 양심이 좀 찔리긴 하는데, 근데 대신 이건 있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뭐 옛날엔 자주 바꿨죠.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자주 안 바꾸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안 바꾸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저만의 룰이 있는 게, 나만 보기로 바꿔놓거나 다 지워요. 옛날 것들은. 약간 근데 이것도 거기도 브랜딩? 이게 아카이빙이에요? 거기도? 나름? 아, 근데 아카이빙이기는 하죠. 왜냐면은 옛날 사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전체 공개나 친구 공개로 보여주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양심상 다 나만 보기로 바꿔야지. 왜냐면 지금의 나는 이 모습이니까. 그러면 뭐 썸남이 사진 많이 올려도 그냥 공감할 만 하겠네요, 버거님은? 저는, 예. 왜냐면 애초에 나랑 썸이면 내 눈에 맞는 보이니까?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막 옛날 사진 보면서, 귀엽다, 귀엽다 이럴 수 있지. 전 레드 플래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똥진님은요? 똥진님 말했나? 저는 레드 플래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제를 던졌지만 그냥 셀카 나만 좋아하는데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근데 막 딱히 좋진 않아요. 막 사진 너무 자주 올린 그러니까 얼굴 사진 푸사 자주 올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 진짜 안 바꾸잖아요. 그냥 맞아. 맞아. 맨날 진짜 맨날 오래됐어. 똑같은 사진이잖아. 맞아. 설치한 이후로 2번인가 3번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은 음.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에 네. 보면 인스타그램도 프로필 사진 막 여러 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비슷한 느낌인가? 아 프로필 아니, 여러 개. 그거 아무 생각 없는데? 아니 아무 생각 나는 그린 플래그. 나는 그거 해놓을까 싶었는데. 근데 저도 막 안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약간 처음에 봤을 때 뭔가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잘 나온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자기 어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가 장사하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양하게 맞아. 나온 각도 올려놓은 거면 오히려 친절하다. 맞아. 저도 그래서 맞아. 인스타에 그 사진 얼굴 사진만 올려놓은 거 모아놨어요. 그게 근데 푸사랑 오티님- 다른 건가? 근데 오티님 오늘 스토리 올린 거는 좀 표정 좀 폈으면 하는데. 제가 그거 한 장으로 끝내느라고 표정 못 폈어요. 사람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근데 그 뭐냐 궁금한 게 또 갑자기 그 푸사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 AI 푸사 쓰는 사람 어때요? 레드 플래그요. 레드 저는- 플래그요. 저는 아주 시뻘개요. 그거 신도시 아재들도 안 하는 레드 플래그세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썸이 아니라 그 지인이었는데도 약간 실망스럽더라고. 너무 달라서 인사를 못 하겠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뭐예요? AI로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예 AI가 지브리 푸사 이런 거? AI로 그 AI 알아? 사진 넣어주면 이쁘게 바꿔주는 그런 거. 본인 사진 넣으면은 아. 뒤에 배경 싹 이쁘게 막 파스텔 얼마 톤으로 전에 하고 요즘 겨울 그 눈 내려가지고 그거. 보러 그런 가서. 식으로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왜 우리 친구 저격해요? 우리 친구 푸사했잖아요. 아니 이거는 윤소주 씨 그거잖아요. 푸사했잖아요. 그거. 이거 썸일 때잖아요. 아무튼 그거 레드 플래그다. 그거 뭐. 우리 근데 좀 명확하게 이건 플래그.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저희 썸을 만날 때 레드 플래그지 지인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인은 여성스러울수록 더 좋아요. 뭘 하든 말든이긴 하죠. 지는 사실. 아무튼 그거 명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인스타 했는데 스토리 올리는 레드 플래그 좀 있어요. 이렇게 썸남이랑 인스타 친구 됐는데 스토리가 올라오는데 옛날엔 페이스북 그거 많아요. 똥글 쓰는 사람. 이제 감성글이라고 하죠. 저 갑자기 생각났다.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썸일 때. 뭐요? 옛날에 페이스북 세대 때 제가 썸 타던 형이 네. 지금 메인 말고요. 썸 타던 형이 저랑 썸을 타고 있는데 그 네. 익명 질문인가 그게 유행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거 요즘 인스타도 근데 있잖아. 익명 질문을 하는데 그냥 뭐 질문에 답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막 그 성적인 얘기 이런 답변도 하는 거야. 어머, 그건 아니지. 나랑 썸 타는데 그럼 뭔가 좀 뭐 나 말고 다른 사람 꼬시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내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호감 가는 사람 이니셜 말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럼 내 이름 나오면 아주 뿅 가지. 근데 거기 5명 말해주세요 했는데 그 5명 중 하나야. 이모티가. 5명이? 그럼 안 되지. 또 5개 말해주세요 이러잖아요. 호감 가는 사람 어. 5명 말해주세요 이니셜 이러는데. 약간 기모티.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알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면은 좀 실망스러운데? 근데 나는 그게 썸 단계면 너무 냉정한가? 그 5명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호감 가는 사람 5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썸 상태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똥찌님이 지금 연애 못하는 거 아니에요? 5명씩이나 그렇네. 지금 물고 있어요? 근데 똥찜님 그게 썸이 그거-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막 썸이 거의 애인처럼 야, 어떻게 썸을 상태면- 2명 이상 타? 나랑 썸 타고 있는데 썸 타는 도중에 그러니까 썸이라고 해봤자 예를 들면서 어플로 연락 잠깐 해본 사이야. 근데 서로 호감이 가서 우리 만날까 해서 전화 한두 번 해봤어. 그래서 종로 가서 만나요 이렇게 한 상태인데 아직 안 그 만났고?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니셜 좋아하는 사람 말해주세요. 5명 말해주세요 해서 내가 첫 번째 이니셜로 있어. 그 정도는 귀엽지. 괜찮지. 귀엽지. 난 그거 근데- 약간 비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썸이라고 보기는 조금 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썸이니? 뭔 말인지 알겠다. 야, 썸이 손이라도 잡아봐야지. 그렇지. 더 발전된 상태에서 그래, 그치. 볼이라도 한번 갖다 대야지. 썸이. 왜냐면- 그러면 싫죠. 그치. 그건 맞아. 그러면 감사해요. 우리 썸 탈 때 레드 플래그는 또 뭐 밸런스 게임 때 나오면 하도록 하고 짧게 지인 사귈 때 레드 플래그 이거는 사실 가치관이랑 엄청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은 굳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옛날에 한번 잠깐 얘기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평소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레드 플래그에 네. 대해서. 근데 실제로 지인이 이러니까 좀 정이 떨어졌던 케이스예요. 뭐예요? 그 걸그룹 팬덤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거는 너무 끼순이다. 아니 저희 단톡방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소녀시대 팬이랑 카라 팬 싸우다가 나간 거. 너무 이쪽 밈스러운 설화예요 그거. 아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카라 언니들이 뭐 몇만 장 팔았어. 니네 뭐 팔지도 못해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걸그룹을 자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을 감정이 본인이라고. 너무 본인이라고. 걸그룹에 너무 자아의탁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쪽 사람들 뭐 일반도 그렇겠지만 이쪽엔 다양한 사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엄청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도 야구 좋아할 때는 야구 시즌에는 LG 트윈스 엄청 스토리 많이 올리고 맞아. 나 제가 손흥민. 좋아하는 연예인 하면 만재홍 한창 좋아할 때는 스토리 계속 맞아. 올리고 그렇게 완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가수 막 브라운 아이드스로 엄청 좋아하고. 맞아. 근데 그거를 제가 올리면서도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게 스토리 볼 때 꼭 광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올리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니까 이렇게 관심 있지 사실 사람들은 관심 없단 말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 맞아. 진짜.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한 객관화가 된 상태로 올리냐 아니면 자꾸 그걸 호소하려고 올리냐. 맞아. 그 차이구나. 원래 맞아.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정확하네. 왜냐면은 그 건전한 팬덤 문화는 오히려 나까지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거든요. 그쵸. 그 가수를. 근데 그거를 막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막 앨범 뭐 스밍해라고 막 강요하고 막 이러면은 좀 지쳐. 관심도 없는데. 더 힘든 거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올데이 프로젝트가 컴백했으니까 올데프 팬이 있는데 이번 노래 난 조금 실망이던데 이 말투로 말해도 긁히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 뭔 말하는지 알죠? 정확히 알죠. 그런 애들 앞에서는 진짜 칭찬만 해야 되고. 아니야 그러다 전쟁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 지인 레드 플래그 저는 좀 명확하게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뭐 여러 개 있지만 예민해가지고 네.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예민하겠거니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이건 진짜 내 레드 플래그다 싶은 거는 그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누구나 우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자기만의 어떤 성숙함으로 풀어내냐의 문제예요. 사회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잘 숨기거나 아니면 희화하거나 이렇게 재밌게 재치있게 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지? 말을 세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친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한다는 게 뭐 내가 예를 들면 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약간 긁힌 거예요, 걔가. 예를 들면 누가 취업을 잘했어. 용심 사실 나서 누구나 용심 나요. 사실 남이 잘 되면 다 용심 나는 건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아, 열등감이 들어도 잘 됐다 이런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말을 아끼던가 이게 나은데 걷다 대고 뭐 저번엔 여기 취업하더니 그새 직업 바뀌었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바로바로 걸러요. 왜냐면 뭐 대화하기가 엄청 피곤해지고 내가 힘든 일 말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말을 할 수가 없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그치. 들면 근데 좀 진짜 어렵네. 자기 열등감을 희화해서 표현한 사람한테는 거부감이 전혀 없었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실. 맞아. 그게 인류지. 보니까. 인류까지 해? 인류야 진짜 그게 인류야. 그래서 개그맨들이 매력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 개그맨들이 자기화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레드 플래그입니다. 지인으로 되려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열등감 너무 뽐내면 레드 플래그. 버거님은 뭐 없어요? 저요? 저는 근데 여태 나왔던 것들 어지간하면 다 레드 플래그였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근데 이거 있어요. 뭐죠? 이거는 뭐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있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해도 되나? 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YG 좀 취향이에요. 맞아. 나랑 똑같잖아. YG 취향인데 이제 또 요즘에는 블랙핑크도 워낙 좋아, 2NE1도 좋아했었고, 블랙핑크도 엄청 좋아하고, 뭐, 베이비몬스터나, 이제, 더 블랙 레이블, 미아오, 이런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런 게 있어. 물론, 막, 엄청 다 좋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신곡인데,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네네. 팬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있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들이 이번 거 나는 별로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진짜 팬이면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솔직히 그래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성숙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제 막 그렇게 누구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뉴진스가 한참 엄청 피크 찍었을 때 막 이제 뉴진스 팬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소식으로 그래서 진짜? 그럼 그런 분들이 성향이 너무 좀 있어 팬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웠었어. 요즘 약간 화두예요. 요즘 인터넷 화두예요. 뉴진스 팬들과 약간 아일리 르세라핌 팬들의 약간 그 기싸움이 지금 있어요. 그런 화두는 어디서 찾아봐요? 게이라면 본능적으로 오죠. 아침에 일어나면 느낌이 그거는 머리에 편지가 하나씩 와 있어요. 그런 거. 신도시 아재는 안 오나 봐. 아침에 일어나면 와 있어? 맞죠. 오늘 뉴진스랑 르세라핌 아일리 전쟁 나온다 이러면서. 싸운데. 그리고 말 끊었네요. 그래서. 말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광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다고도 100번 양보해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막 권유하고 너 이거 무조건 이거 봐야 돼. 이거 뭐 콘서트 클립인데 너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지인으로서도 좀 힘든. 그리고 그게 있어요. 느낌. 저는 진짜 이거 뭐 그냥 뜨거운 감자지만 말할게요. 뉴진스 네. 좋아해요. 뉴진스 노래도 얼마나 고퀄리티였어. 예를 들면 저는 하우스윗 그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해. 근데 뉴진스 그 옛날에 그 일이 터졌을 때 뭔가 르세라핌 노래 듣는다고 하면 사람을 약간 역적 취급받긴 했지. 너 오히려 센스 떨어지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알다시피 그냥 올 라운드로 다 좋아한단 말이야. 걸그룹 끼스러면 좋아하고 다 그런데 나는 르세라핌도 그때 막 크레이지 나오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내 느낌에는. 근데 이제 그때 당당하게 약간 못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아일릿 노래를 아일리 너무 좋지. 솔직히 그냥 좋아하는데 전 뭐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아일릿 노래 들으면 그때도 조금 역적 취급을 받아가지고 좀 숨어서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뉴진스도 잘 되고 셋 다. 맞아. 다 잘 됐으면 좋죠. 나나 잘 됐으면 좋겠네. 누구 걱정하니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어서 말하자면은 엄청 나만 불행한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매일매일 예를 들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나만 매일매일- 불행한 거를 티내는 말? 매일매일 내가 불행한 그 요소를 매일 일상에서 찾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 사소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엄청 하루하루에 막 엄청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찾아보면은 막상 그쵸.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호가 빨리 바뀌어서 차 갑자기 졸라 빨리 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좋은 일인데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뭐 예를 들어 뾰루지가 엄청 났어. 근데 이게 졸라 불행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맞잖아. 님은 아니고요. 근데 예를 이게 든 거예요. 불행의 늪에 한번 빠지면 그 사람도 약간 못 헤어나오게 그 늪에 진짜 빠져 있는 상태? 그럴 맞아, 때가 맞아. 있어요. 근데 오티님은 워낙 긍정적으로 생각 잘하고 그런 친구잖아요. 저도 근데 사실 이게- 불행하려면 불행할 이유가 엄청 많잖아요. 제 그쵸. 삶에서도.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까지도 그러면은 좀 막 진이 빠지더라고. 이게 오티님 진짜 많이 공감할 텐데 긍정 에너지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 기운이 침범당해요. 불행한 이야기를 맞아. 하거나 맞아. 나쁜 말을 하거나 그 카르마라고도 하잖아. 내가 남욕하면 그게 다 맞아, 돌아오고 그 맞아. 불행한 기운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맞아. 내가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어쩌면 오티님이 그 긍정의 아우라를 지키고 싶은 걸 수도 있어. 맞아요. 제가 그 루틴이 있거든요. 막 매일매일 좀, 이렇게 좀 멘탈 관리를 하려고. 근데 그게 좀 침범당하는 기분이에요. 약간 그 남 우울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은, 그 말들로 인해서? 막 이런 생각까지 해. 내가, 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쟤한테 내가 너무, 우울하게 만드나, 내 존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내 행복이 저 친구한테는 피해겠다, 이런 생각까지? 그치. 나도 그 사람이 내 인생으로 딱 들어오면은 불행해야 될 게 막 수십만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제 그럴 수 인생에서도.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굳이 그런 거 크게 깊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막 그러면 좀 그쪽으로 좀 빠지게 되더라고. 근데 그 똥찌님이 방금 말한 게 그 카르마가 좀 있는 것 같아. 침범당하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너무 열등적으로 반응해서 모난 말을 하는 사람 싫어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좋은 말을 나 잘된 말, 그러니까 나 잘됐니? 내가 행복한 일을 남한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진정한 가까운 관계라고 그거를 다 좋게 받아들여 줘야 되고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기는 하지. 그거를 말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편견 없이 열등감 없이 받아줘야 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것도 보면 그렇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 내면 맞아. 속에 마음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나쁜 말 당연히 하는 거 안 좋겠지만 장난식으로 나쁜 말 하는 건 재밌고 좋은 말도 나 잘된 일에 대한 말도 다 하는 게 그걸 다 받아주는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구나 이런 그걸 생각을- 이제 받아줄 사람을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애인 말고는 타인은 맞아. 다 그런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내가 로또 100억 됐어. 정말 아무런 용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타인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로또는- 벌써 열받는데요? 똥찜님 100억 그러니까. 당첨된 생각. 나는 똥찌 100억 되면은 바로 손절해야 뭐냐. 되니까. 아니 난 엄청 구걸할 건데? 잘 보이면서. 근데 진짜 똥찌님 말대로 그렇긴 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레드플래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까지 얘기하다 오네. 그러면 우리 밸런스 게임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네. 밸런스 게임. 저부터 하나 해볼까요? 네. 이거 좋아요. 썸 관련된 레드플래그일 수 있는데 딱 만났어? 음. 자기 남자 아무도 안 만나봤대. 아무도 만나봤다 했는데 이제 빠르게 섹스를 했어. 네. 섹스를 근데 겁나 잘해요. 네. 예를 들면 그분이 바텀일 때 센조이도 완벽했고 뭐 받을 때도 수월하게 받고 뭐 그 침대에서도 강목 아니고 근데 자기는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대. vs 자기는 뭐 이쪽 그러니까 17살 때 나왔대. 그리고 뭐 지인 많고 인스타도 팔로우 뭐 몇천 명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약간 이쪽 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썸을 타서 섹스를 했는데 섹스를 겁나 못해.
둘 중에 누가 덜 싸해요? 레드 플래그. 아니, 음. 그 뭐냐, 섹스 잘하는 사람이 낫지 않아요? 근데 뭔가 섹스를 잘한다. 내가 예식을 좀 덜 들었는데 네. 완전 천상 맞자. 옛날 단어다. 천마야. 그래가지고 완전 지 혼자 올라타가지고 아주 선녀님 되고 다 해. 아, 거의 그거. 직업처럼? 내 구미호야. 내 길을 다 빨아가. 애인을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데. 그러면 나는 마음속에 그러면 애인 안 만난 거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그럴 수 있다. 번개를 몇 번을 해봤길래 이렇게 잘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뒤에는 이렇게 말만 뭐 자기 인싸다 역대다 하는데 섹스를 진짜 허접하게 서툴러. 아니, 나는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말이 역대라고 하는 게 좀, 거부감이 들어서 저걸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골라야 돼. 지금 둘 다 별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그래도 그냥 아무도 안 맞다고 하고 섹스 잘하는 사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왜? 오히려 뒤가 건전할 수도 있는데 애가. 진짜? 나는 근데 많이 봤다고 막 떠드는 거 자체가 웃긴 것 같은데, 왜 역대라고 하면서. 그게 좀 비호감이다. 그 포인트가. 버거님 그 어때요? 섹스의 스킬보다 그 앞에 포인트가 더 비호감이다. 근데 일단은 저도 아무도 안 만나봤다고 했는데 만약에 잘했어. 네. 그러면 매력 더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진짜 거짓말 의심부터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또 진짜 그러니까 내 본능에 충실해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죠. 그거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차라리 많이 만나봤다고 막 이제 막 나 역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잘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많이 만나봤다고 터벌리고 다니는데 섹스 못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아니,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막 좋아하는 것까지 저 정상적인 사람 좋아해요 왜? 근데 이제 많이 만나봤다고 더블 하는 게 좀 비호감이긴 한데 근데 침대에서 막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아주 쑥맥이야. 귀엽잖아요. 나 잠깐만 나 영업됐어. 이게 말 아와 어가 달라. 그래서 나 앞에는 영업됐어. 구미호야. 그래서 막 약간 내가 넣어주고 있고 지가 선녀화가 하는데 뭔가 이렇게 공허해 보이셔. 아랫구멍이 덜 찬 느낌이야. 그래서 막 싫어, 너무 싫어. 덤블링 하듯이 너무 거기서 잘 뛰셔. 하나의 아픔 없이. 엄청 정떨지 않아요? 설명이 정말 다채로우시다. 나 영업됐어요. 저는 차라리 음담 패설 좀 강해서. 막 진짜 나 역대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쵸. 뚝딱 돼. 그러면은 그 앞에 자기 역대라고 했던 것까지도 귀여워 보일 것 같아. 나 약간 그래. 대체 뭘 하고 10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낸 거야? 이러면서 놀릴 것 같아. 나도 뒤에가 더 좋아. 영업됐어. 영업 성공.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네. 저는 이거 하고 싶어. 내가 한 거 잘 기억 못 하는데 늘 새롭게 리액션 좋고 잘 맞는 사람. vs 내가 한 거 다 사사건건 다 기억하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를 관통하는 사람. 약간 무섭긴 하다. 근데 OT는 뭐예요? 기억 못해도 리액션 잘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관통당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조심스러워. 좀 부끄럽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관통당하는 게? 제가 밸런스를 다 알고 있으면. 채워볼게요. 얼마나 기억 못하냐면 OT님이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 다녔어. 병원 왜 가는데? 그걸 몰라? 아픈데? 내가 한 거 기억 못해. 서운할 정도로 기억을 못한다. 근데 리액션이 어떡해요? 괜찮아? 어떡해? 막 이렇게 잘 맞아. 거의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텀이야. 두 번째 관통은 영식이지. 턱식이지. 나 너 이럴 줄 알고 있었어. 나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너 저번에 이거 있잖아. 나 다 알아. 날 속여?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러는 거야. 너 뭐 맨날 주말마다 나가 술 먹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재수없어. 나는 근데 그냥 까먹어도 그 당시에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에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씩은 해야 돼. 금붕어야? 그러니까 하루는 심하다. 하루까지는 기억력이 이어져. 진짜? 내일 만나면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나머지 거 고를 때까지 설득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둘 다 밸런스 조정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어렵게. 그래요? 오늘 말한 거 내일 까먹고 어제 말했던 거 오늘 기억 못 한대. 그래서 막 중요한 약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기본 전제는 둘 다 완식이에요. 원식이야? 나한테는 의지고 너한테는 동물이고 그래요. 그래도 리액션 좋고 잘 맞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관통당하면 좀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음. 내가 한 거 다 기억하는 아 사람. 진짜? 근데 난 내 뒤에 갑자기 좋았던 게 나를 관통하면 내가 뭐에 레드 플래그가 긁히는지도 알고 있을 거 내 아니에요. 말이 그 말이야, 맞아. 내가 그래요? 싫어하는 행동 안 하지 않을까? 우리 동물이가. 근데 누구야? 동물 씨 있잖아요. 버거님의 동물 씨? 짝사랑. 난 짝사랑. 동물 씨로 들었어. 장동윤. 아우, 동윤이 또 너 저러시다. 같고요. 안녕하세요. 지가 날려나? 좀 재미없을라나? 아니 저는 관통당하면 기억이 약간 그게 없지. 그 내가 막 뭘 해주고 막 짜릿하게 해주고 싶고 막 몰래 그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하는데 다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아, 왜? 그래도 귀엽잖아. 이걸 얘가 이렇게 애쓴 게 다 보이니까 그것마저도 보이니까 귀엽잖아. 근데 완식이라고 대입을 하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걸 다 아, 기억할까? 그런가? 그래. 차라리 앞에보다 둘 다 싫지만 둘 다 별로지만 앞에도 알고 좀 보니 불쌍하다. 앞에도 음. 나를 엄청 사랑해 주는데 리액션 좋았는데 그냥 기억을 군부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그래도 이거 약간 뒤가 나은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게 1대2. 맞아. 저는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건데 이걸 좀 밸런스로 그 AI로 그 푸사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하는 사람이랑 vs 10년 전 사진 푸사로 해놓은 사람. 이거 어렵다. 진짜 막 전자, 과거 전자, 사진 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자기 리즈 시절 해놓은 사람? 그 사진만 해놔. 진짜 그 있잖아. 만장 찍어서 한 장 나올까 말까 한 레전드 사진 인생에 한 번 찍히는 거 알죠? 가끔. 여러분들도 다 사진첩에 한 장씩 있죠?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사진. 근데 그 사진만 해놓고 다른 사진 아무것도 없어. 그 사진 한 10년 전에 찍은 거야. 근데 그 사진을 푸사로 해놔. 그리고 소개팅이든 뭐 지인 만남이든 다 그 푸사로 나가. 그게 카톡 푸사나 이런 안 바꾸는 푸사면 이해가 하겠는데 뭐 어플이나 인스타처럼 좀 바꿀 법한 푸사면 저는 무조건 AI 푸사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AI 푸사가? 나는 전자. 저도 차라리 AI. 왜냐면 이게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3%만 들어가도 오렌지 주스라고 하는데 AI 와, 그거 사진에서도 찰떡이다. 와. AI 사진에서도 어쨌든 내가 3% 이상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이게 골 나야. 때리구나. 그래서 그게 낫고, 왜냐면 AI 프사가 좀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내 10년 진짜 내 리즈 사진 진짜 만장 찍어서 하나 겨우 건진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돼서 그게 화질이 점점 이렇게 화질이 깨져서 막 번지거나 그럴 정도로 닳고 닳았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도. 그래, 그리고 10년이면 진짜 초등학생이랑 대학생 차이예요. 그리고 뭔가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서. 맞아. 난 좀 무서운데. 맞아. 진짜 이거는 예전부터 저도 그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네, 꽤 있어요. 생각나서 은근히 물어봤어요. 맞아. 네. 오티님은 어떤 걸 고를 거예요? 오렌지 주스? 저도 사실 그거예요. 오렌지 AI가 나요. 야,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1%만 들어가도 오렌지 주스. 아니 오렌지 주스 들으니까 갑자기 확 설득되는 거 뭐야? 어차피 AI 부사도 그 사람 얼굴이 있긴 있어 보면은. 그래, 맞아. 역시 좀 그쪽 업계에 계셔서 그런가 박보건님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업계 사람들은 못 이기겠다. 영업 성공.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이 주신 밸런스 게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네. 양꼬치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내 절친 여자 일친 혹은 친척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와서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 당일 상대 신랑 얼굴을 딱 보니까 종로에서 만난 적 있는 게이 혹은 내 전애인 혹은 내 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게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1번은 그냥 잘 살게 축하해주고 입을 집 싹 닫는다. 2번은 어떻게든 신부한테 적절한 타이밍에 사실을 전달한다. 이 적절한 타이밍이 어렵다. 결혼 전인가 후인가. 근데 저 먼저 할게요.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신부가. 너무 그 뭐라고 하지? 그 사람의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를 내가 그 짐을 같이 맞드는 느낌? 내가 거기 끼는 거잖아, 그 사이에. 세 글자로 오지랖. 오지랖. 제가 그 갈등 사이에 껴야 돼요. 그걸 말하는 순간. 맞아. 맞아.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 나도 속하게 돼버리네. 넌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뭐 그 싸울 때 얼마나 그 남자한테 그 남자도 내 탓을 할 거고 그 여자도 말은 못해도 속으로 사실 온전히 고마워만 원망하지. 할까? 근데 인스타 익명으로 DM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아, 들어 제보하는 형식으로. 익명 제모로 어. 정말 라디오 메일처럼 너 신랑 게이야 이러면서 너 근데 신랑 그 뭐냐 제가 아시는 분이 아까 그 톡방에서도 말했었는데 네. 그 아시는 분이 그 번개했던 사람이 그 네. 결혼을 했어요 여자랑. 어머. 그래서 그 결혼한 거를 그 푸사로 해놓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 사람 남자 좋아하는데 왜 결혼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우팅이다. 응. 아. 그냥 근데- 모른 척 근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스타도 전제를 알아. 까셨네. 내 절친이거나 네. 친척 여동생.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관계. 아 내 여자. 그러네. 아, 이거 야, 그러면 어렵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똥찌님이 아까 말했잖아 인스타 그 익명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직접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지켜줄 거예요? 네. 지켜줘야지. 왜냐면은 그 친척이잖아. 그러면 아. 결혼식 당일 상대 얼굴을 봤어요. 그럼 결혼식 날 말을 어떻게 익명으로 어떻게 결혼식 날 결혼하게 할 거야? 거기서 익명으로 뛰쳐나가? 일단 말해야지. 그 혼인 신고는 어차피 결혼식 날 안 하잖아요. 한참 뒤에요. 그럼 식 전에 할 거예요? 식 전에 일단 식 전에 하면 완전 풍비박산 날려나? 사진 찍을 때 몰래 키스. 아니다, 저 그냥 아까 말한 거 그냥 지킬게요. 다시 바꿨어. 그냥 얘기 안 한다. 그 얘기 안- 갈등의 이해도 늪에 끼기가 싫어. 아, 이거. 어머님은 어때요? 저도 말 어렵다. 못할 것 같아요. 밸런스 쩐다 양꼬치님. 왜냐면 이게 말을 못하고 하고 그 문제보다는 일단은 저 결혼하는 예비 부부는 네. 대놓고 우리 오늘 축하받으러 온 자리예요 하고 온 거야. 요즘에 장기자랑도 준비하잖아요, 막. 맞아. 결혼식. 춤도 추고. 맞아. 그런데 걷다 대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너무 이제 원망 받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게 될 것 같고 그래. 오히려 축하받을 자리에선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씁쓸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축하는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축하해주고 입을 닫는다. 당분간 한 5년 10년은 입을 닫는다. 왜냐면 좀 이 힌트를 여자가- 주나? 이 여자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 두결 한 잔. 어머. 남들 몰라. 개인데 새로운 적. 알고 결혼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했을 수도 있고. 뭐 서로 취향이 뭐 어떻게 뭐 패티시적으로 얽혀서 결혼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모르는 거다. 그리고 그냥 설사 그냥 일반 여자 대 게이 남자라고 해서 게이 남자가 속이고 결혼하는 거라 해도 이 사람 사는 거라는 게 그 남자도 얼마나 고민을 하고 했겠어요, 결혼을. 그럴 수 있지.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할 여자가 안쓰럽다 이런 감정은 들지만 진짜 오지랖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내일이 아닌데. 진짜 모르는 거다 남일. 그러니까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것 같아. 진짜. 근데 내가 너무- 양꼬치님이 그 말씀해주신 밸런스 게임 엄청 다채롭고 재밌다. 역시 양꼬치님 기획력이 장난이 아니시네. 진짜 여기 이태원 아. DVD 방 운영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양꼬치 꽃이에요. 아무튼 양꼬치님 사랑합니다. 또 주세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밸런스 게임 많이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청취자님들이 주제 추천해주면 이렇게 바로바로 하고 있거든요. 많이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익명 톡방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티님 네. 지금 유튜브에 핫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뭐요? 토란팡님이 댓글 2개 다셨거든요. 이거 읽어 드려야 어떻게 돼. 우리 아까 사고다 사고. 헐, 오티님이 하나는 또- 2분 전이야 심지어. 심지어 두 개 지금 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본 게 신도시라는 말이 들리는데? 2개 다 읽어주세요, 오티님이. 토란팡님입니다. 26분 전에 제 머릿속 신도시 아재 이미지는 돈 잘 버는 스윗하고 젊은 맞돌이 유부남 이미지인데 오티님 극혐해 하시네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서울보단 부산 대구 쪽이 잘생긴 사람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구. 맞아, 대구가 진짜 잘생겼어. 토란팡님 죄송해요. 아까 이거 댓글 단지도 모르고 비난했어요. 두 번째 댓글. 다행이다. 네, 두 번째 댓글 엄청 길어요. 기분 좋게 읽어볼게요.
전 20대에서 30대가 되면서 늦바람이 든다기보단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공백의 8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들을 좀 더 많이 겪어서 하나둘 포기하고 이별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종말 라디오 들으면서 DJ분들 사는 얘기, 다른 청취자분들 사는 얘기 많이 힘받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쪽 친구가 거의 없다 보니 혼자 속으로씩 삭히고 안으로 파고들기만 하느라 우울했던 저에게 종말 라디오가 기분 좋은 자극이 된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는 게 얼마만인가 싶네요. 새삼스럽지만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밤에 감수성에 젖어 괜히 횡선수설했네요. 나이 드니까 너무 감성적이어진 것도 단점. 점점점. 암튼 이번 화도 잘 듣고 갑니다. 하트. 아니 토라팡님 많이 힘드신 거 느껴져. 그러니까 이 댓글 읽으면서 아니 아까 전에 제가 그 지인들 중에 우울한을 카르마를 풍기는 그 우울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전혀 마세요. 아니죠. 트럼프님. 이런 제가 말한 예시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님 언제든 말해주세요 저한테. 토라팡님에게 힘을 진짜. 주고 싶은데요. 토라팡 화이팅. 토란팡 어떻게 삼행시 한번 갈까요? 토란팡으로 박동진님? 아 이거 호! 오타님 호! 박동진 토란팡으로 힘을 주는 삼행시 시작한다. 토! 토라팡님 란! 란마리가 없어도 재밌는 정말 라디오 들으면서 잘한다. 팡! 팡팡 웃으면서 하루 우와, 시작할게요. 우와 대박 우리- 겁나 잘해 우와 우와 야 덤비지 마. 장난 아니다. 아무튼 토라팡님 힘내세요. 우리가 힘을 줍시다. 토라팡 힘을 화이팅. 줍시다. 그 박보건님이 잘 따라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울하지 말자 그거. 아, 우울하지 말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우울하지 말자. 우울하지 말자. 우울하지 말자. 우울하지 말자. 화이팅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아, 재밌게 어떡해. 얘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재밌었는데요? 아, 집에서 디스코드 끼고 혼자서 우울하지 말자. 미안해요. 너무 웃어가지고 제가 또또를 좋아해서 죄송해요.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웃으면 또 약이니까 웃는 게 네, 미안합니다. 웃음 치료. 오늘도 수명 늘었다. 아우. 수명 늘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라디오 26, 들으면서 26분 늘었어요. 우리 수명 늘으신 많은 청취자분들 댓글로 몇 분 늘었는지 적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방금 토란팡님처럼 엄청 우울함이 싹 사라질 수 있는 삼행시나 뭐 N행시 듣고 싶으면은 달아주세요. 오티님이 해주실 닉네임으로. 거거든요. 다음에는. 닉네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나 홍보 시간인데 인스타그램 누가 아. 게시글 우리가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그거 스토리에 이렇게 아유, 게시글은 또 재밌다고. 공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떨까 싶네요, 정말로. 다시는 없을 이벤트. 우리 남는 거 하나 없는 이벤트. 유튜브 군단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회수가 맞아. 아주 와, 빠방, 그렇지. 빠방. 너무 짝짝 올라. 아니, 우리 유튜브 군단들 이제 팟빵 군단을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다가? 이미 몇 개 그러니까요. 에피소드는 팟빵 이겼어. 대박, 대박.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이 응. 좀 아쉬워요. 유튜브 군단 분들. 그래, 지금 박나샹궈님을 대장을 필두로 좀 회원님들 많이 모여주세요. 우리 박나샹궈님과 토란팡님과 그리고 우리 오늘 수다 떨고 싶은 뉴비 맞아. 그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신 분. 정말 맞아. 아쉽고.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거님 일본 잘 다녀오시고요. 버거님이 일본으로 맞아. 떠나는 날이 정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버거님 언제 떠나는데요?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요? 금요일구나. 네. 이번 거를 두 개로 나눠서 올리는 건 별로죠. 아우, 그건 좀 반댈세. 저요? 왜요? 오티님이 정말 라디오 또 열성 팬이세요. 그래서 많이 듣고 싶으셔서 오티님이 일단은 그럼 알았습니다. 토라졌어. 네, 감사합니다. 토란팡님 감사하고요. 제가 아주 맛있는 거 쏩니다. 기다리세요.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안녕. 안녕.